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트코치 자격과정 3주차 수업을 시작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영순 코치고요. 오늘은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가 이름이요. 까미우 클로델, 그리고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오늘은 할 건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다시 한번 아트 코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아트 코칭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아트 코칭은 감각적 민감성이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코치에게 필요한 능력, 감각적 민감성을 갖춘 분이 코치를 하면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다는 센서리 어큐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2주차 수업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서로 토의를 하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기로 할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위대한 코치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VIP 위대한 코치의 조건은요. VIP가 뭐라 그랬죠? 네, V는 비전의 약자, 한자로 하면 선견지명을 말하고요. I는 인사이트, 한자로 통찰. P는 필로소피, 철학을 얘기하죠. 누구나 보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통찰해서 인사이트 있게 알려주는 사람을 위대한 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트 코칭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그 다음에 화가를 통한 도구를 통해서 실습을 하면서 경영자로서 천재적인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찰,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 그런 수업인 거죠. 그래서 아트 코칭이란 경영자에게, 예술가에게, 예술가를 꿈꾸는 예술을 입문하는 아티스트에게 위대함을 일깨우는 일이에요. 아트 코치가 정말 하는 일이 위대하죠? 인간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아트 코치, 위대한 아트 코치라고 해요. 우리가 어린 왕자, 생떼찌뱅이의 어린 왕자 보셨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면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아트 코칭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데요. 이 감성의 시대에, 창조성이 필요한 시대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자격증이죠. 외면은 누구나 볼 수가 있는데요.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칭을 할 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요. 의식에 있는 5%를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무의식 영역에 이모션, 감정 부분과 그분의 욕구가 뭔지, 니즈를 발견하는 무의식 영역의 95%에 해당하는 부분을 코칭하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예술 중에서도 문학, 코엘료 같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뮤지컬을 함께 보고 실행해보고 서로의 작품을 소재로 대화를 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핵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아트 코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트 코칭의 도구로는 뭐가 있을까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심리학이 있고요. 미술에서는 클림트, 에곤 실레, 코코 슈가, 네, 오늘은 클로델, 그 다음에 프리다 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영화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영화 나왔던 오펜하이머도 네, 통찰할 수 있는 영화고요. 인터스텔라도 아주 좋은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예, 베토벤, 그 다음에 슈만, 모차르트, 드뷔시, 말러 예, 이런 위대한 음악을 가지고 같이 영화도 카팽 베토반이라는 영화도 같이 보고 네, 토론도 하고 이렇게 통찰을 관찰의 힘을 기를 거예요. 그 다음에 명상은 차드 맹탄이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을 코칭하는 명상 전문가죠. 예, 그분의 이론을 가지고 다시 토론할 거고요. 문학에서는 코엘료, 그 다음에 뇌과학에서는 뇌과학과 그 다음에 NLP라 그래서 N 신경, 뉴로, L 랭귀지 프로그램, NLP라는 뇌과학을 통해서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요, 니체, 니체는 어떤 철학가였냐 그러면 당신의 내부에는 신성이 있다. 그 신성을 잘 자기 스스로 최대한 극대화하는 그 신을 스스로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철학을 설파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초원에서 봤을 때 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낙타를 타고 가는 주종의 관계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사자가 초원에서 자기를 지키는 힘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존재를 성장시키는 신성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렇게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론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저희가 아트 코칭 도구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엄청 유명한 그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볼 건데요. 프리다 칼로는 누구를 만나서 성장해 갔나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볼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였고요. 어려서부터 그 사진을 찍는 것에 아버지와 굉장히 좋은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언니, 동생, 남동생, 그 다음에 프리다 칼로 이렇게 삼남일녀가 엄마하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목구비가 수려한가요? 온 가족이, 아버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프리다 칼로가 정말 화가로 32살에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요. 자크 겔만과 그 부인 나타샤가 1942년에 디에고 리베라에게 초상화를 주문하면서 좋은 인연이 됐고 그 그림을 사주면서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게 조력한 후원자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코칭 리더십에서도 강의하지만 운이 좋아서 사업가가 성공할까, 뭐 때문에 성공할까 보면은 92%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전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인간 존중을 하고 그 인간 존중된 관계를 곱하기를 해나가라. 그 곱하기는 당신에 대한 인품이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추천하고 소개하면서 사람이 곱하기가 되죠. 2 곱하기 2는 4지만 2 곱하기 10은 얼마죠? 20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를 소개해 주겠다는 그런 관계성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갖고 싶은 돈이
갖고 싶은가요? 명예가 갖고 싶은가요? 성장하고 싶은가요? 성공하고 싶은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까이에 더 시간을 당겨서 오죠. 그래서 코칭을 받으신 분들은 10년을 자기 삶을 더 앞서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PPT 화면에 보는 디에고 리베라와 그 다음에 프라다가 같이 이렇게 찍은 젊은 사진을 보면 완전히 와 모델이나 영화 배우 같은 훌륭한 네, 외모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프리다가 그린 자기 원래 사진이 있고 옆에 그림 그린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꽃도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이목구비가 수려할 수 있는 여성이었을까? 그것도 잠재적인 재능에 플러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머플러를 두르고 네,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옆에 실제 초상화를 그린 그림은 그 눈매가 굉장히 빛이 나면서 예, 앞을 응시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예, 한눈에 예, 모든 사람이 예, 주목할 만한 그런 예, 초상화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 멕시코에서 있는 아름다운 꽃을 예, 머리에도 올렸고요. 그런데 목에는 이렇게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표시를 했는데요. 그게 프리다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프리다 칼로 전이할 때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절망에서 꽃피운 멕시코의 천재 여성 화가. 1907년에서 1954년이니까 네, 50년을 살지를 못한 거죠. 48.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디에고 리베라 같은 경우는 프리다 칼로를 만났을 때 이미 엄청 성공해 있으면서 예, 벽화를 그리고 있는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예, 프리다 칼로가 자기 자화상을 용감한 새로운 형태로 개척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눈썹은 아주 날카롭고 예, 눈도 오똑하고 예, 표정이 예, 또릿한 가운데 그 뒤에 있는 푸른 예, 색들은 그 멕시코 특유의 그 나라의 예, 그 식물을 그리면서 이렇게 탁 도드러나게 예,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 전시회를 했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첫 개인전이었는데 헐리우드 배우 중에 에드워드 G 로빈슨이라는 배우가 작품을 4점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뉴욕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어서요. 네, 아주 훌륭한 개인전이 됐고요. 그해 말에 그녀는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다시 한번 또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번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그녀의 작품을 구입하기에 이르렀어요. 그 중에 하나를 구입했는데 초현실주의 지도자인 앙드레 브레똥 이었죠. 그 다음에 그녀의 그림은 폭탄주의에서 리본과 같다라는 묘사를 들었고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아주 악명이 높아지게 되는데 악명이라는 건 인기를 말하죠. 예. 그래서 소년 전용 클럽인 예술계에 앉아서 우리 문화에서 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소외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이미지가 막 빠르게 상품화가 되면서 프리다는 1939년 4월에 완전히 다른 존재의 여성이 돼서 멕시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페르소나와 예술 사이에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32세의 나이에 그녀는 아방가드로 예술계에 찬사를 받는 화가가 되었고, 유명한 남편 없이도 성공한 뛰어난 예술가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없는 동안에 디에고도 독립적으로 작품 활동으로 유명세를 계속 드날리고 있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가 여성의 편력, 여성과의 사랑, 그런 일이 자주 빈번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동생인 크리스티나와 그 불륜이 너무 지나치면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집을 나갔고, 디에고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요. 그녀가 상심해서 머리를 자르고 디에고가 좋아했던 멕시코옷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명의 프리다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그 충격적인 상황에서였어요. 한쪽은 프리다 디에고가 사랑한 것과 사랑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는데요. 네, 한쪽은 유럽의 여성의 모습으로, 한쪽은 멕시코 여성의 모습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그 멕시코의 여성의 모습에서 유럽의 여성의 모습 쪽으로, 네, 그 심장의 그 피의 흐름이 가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프리다가 성장통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8살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버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침대에서 그때 1년을 누워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녀에게 물감을 주면서 침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특별한 이제를 만들어줬어요. 저 장면을 보면 정말, 와, 저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세계적인 천재 화가가 탄생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 부모님의 조력 또한 돋보여요. 그리고 천장에는 거울을 달아줬어요. 그녀가 본 그림을 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녀의 그림이 대부분 작았던 이유는요, 침대에서 누워서 그린 그림이 너무 많기 때문이래요. CEO인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워서 그림을 그릴까? 그림을 포기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네,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다는 초상화를 찍는 뛰어난 사진작가 아버지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특유의 반항적인 태도로 카메라에 똑바로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부터 그녀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기도 해요. 멕시코 민속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작은 자화상을 그리는 다른 각도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주요 영향으로는 이렇게 토속적인 그림을 그리는 속에, 네, 프리다는 18살에 버스에서 사고를 나서 다치게 되었어요. 잠깐만 기다렸다가 다시